저는 예전에 유튜브에서나 보던 불륜 영상 속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 영상들을 재미삼아 보았고, 결코 제가 비슷한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은 제가 우편으로 이상한 봉투를 받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제 주의를 끈 것은 발신인 주소가 없었고,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 우표가 2장 붙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손으로 쓴 주소는 제가 다시 연락을 취하려는 옛 군대 동료에게서 온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열었을 때 편지는 익명 씨에게 보내는 것이었고, 저는 제 본명 대신 이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익명 씨에게 저는 당신의 아내가 여러 여성과 관계를 맺고 있는 박 부장과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익명으로 이 편지를 씁니다. 저는 편지를 여러 번 읽었습니다. 작성자는 익명을 원했고, 제가 제 아내가 그녀의 상사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여러 여성에 대한 언급은 아마도 그 상사가 1명 이상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내를 직장에 데려다 주면서 아내의 상사를 한 번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키가 약 193cm의 대머리였고, 외모는 평균 이하였으며, 몸매는 불균형했습니다. 더 무거운 골룸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아내의 취향을 알았고 그는 맞지 않았습니다. 더 잘 상상할 수 있도록 군 복무 기간 동안 저는 지구력 훈련에 집중했지만 전역하기 약 6개월 전의 훈련 중에 나른함을 느끼는 것에 지쳐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9kg의 근육을 늘렸고 자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제 외모는 상당히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키가 175cm인 저는 제 자신을 돈 후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몸매로 저는 여성들의 관심이 상당히 증가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은 저를 훔쳐보았고 아내의 친구 한 명은 심지어 미묘하게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질투심이 많은 아내는 이것을 결코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독실한 신자로서 저는 결코 이러한 기회를 이용하거나 제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추파를 던지거나 바람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자신감을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내의 유일한 말은 목이 사라지면 그만둬야 해. 였고 이것은 약간 설득력이 없었지만 그녀가 저를 저 자신 때문에 사랑한다고 믿게 했습니다. 제 몸뿐만 아니라 편지로 돌아가서 저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완전히 믿지는 않았습니다. 아내와 마주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녀가 부인한다면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증거가 부족했고, 만약 정말로 불륜이 없었다면, 증거 없이 그녀와 마주하는 것은 그것을 숨기게 만들 뿐입니다. 단지 의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제 의심을 말하면 그녀가 제가 그녀를 믿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틀렸다면요? 확실한 증거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저희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35살이고 아내는 33살입니다. 우리는 대학에서 만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했습니다. 저는 또한 군에 입대했고 함께 지내는 동안 9살 아들과 7살, 5살 딸, 세 아이를 두었습니다. 아내는 세 아이를 돌보는 주부였습니다. 저는 그녀가 제 군 복무 기간 동안 계속 충실했다고 확신했습니다. 저희는 제가 출장 갔을 때 항상 그녀를 지지해주는 훌륭한 친구 그룹이 있었습니다. 배우자가 출장 중에 바람을 피운다는 고정관념과는 달리 그런 일을 숨기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비록 그런 일이 일어나기는 하지만요. 요약하자면 저는 마지막 근무 기간 동안 집에 거의 없었고 계급이 올라가면서 상황은 더 나빠졌기 때문에 10년 복무 후에 군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보통 이것은 군 경력에서 중요한 시점입니다. 재정적으로 이 시점 이후에 군을 떠나는 것은 더 이상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군사 파견은 보통 최소 3년 동안 지속되고 20년 후에 은퇴합니다. 저는 주로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기 위해 기업 세계에서 다시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전에는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았고 기저귀를 한 번도 갈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군을 떠나기로 한 결정은 아내를 별로 기쁘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약하자면 그녀는 불확실성에 잘 대처하지 못했고, 제가 자주 집을 비우는 것에 대한 불평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군대에서 함께 만든 삶의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제가 더 이상 군 복무를 하지 않게 되자 그녀는 우리가 어디에 살아야 하는지, 제가 얼마를 벌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녀를 만족시키기 위한 다른 요소들에 대한 긴 요구 목록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그녀와 아이들에게 편안함과 안정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이 기간 동안 많이 울었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일자리가 있는 곳으로 가야 하지만 저는 그녀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우리는 매우 운이 좋았습니다. 민간 생활에서 저는 그녀의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시켰고, 그녀가 매우 사랑하는 제 부모님 집까지 운전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올바른 주에서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저는 군인들이 상당하다고 여기는 소득, 즉 6자리 숫자를 벌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우수한 공립학교와 낮은 주택 관리비가 있는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예의 바른 곳의 비용. 제가 그녀가 우리가 군대에서 너무 자주 이사해야 했기 때문에 경력을 시작할 수 없다고 항상 불평했다는 것을 언급했나요? 맞습니다. 그녀는 물류 및 공급망 관리에 대한 학위를 사용하고 싶다는 소망을 표현했습니다. 그녀는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고 3개월 안에 꿈의 직업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부를 수 있다면요. 그녀는 유통센터에서 일했는데 그곳의 모든 동료는 여성이었고, 그들은 제가 이전에 언급했던 대머리 남성 감독관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녀의 직업이 급여는 높지 않았지만 그녀가 항상 원했던 일이었고 대학 졸업 후 첫 직업이었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추구하는데, 그리고 그녀의 다른 모든 선택과 마찬가지로 그녀를 100% 지지했습니다. 그녀는 이 편지를 받은 이후로 인정했습니다. 저는 그것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자신의 상사를 폭로하고 싶었다면 왜 인사부에 보고하지 않고 저에게 말했을까요? 어쨌든 저는 항상 아내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지를 확인했고, 그녀의 상사와의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꽤 평범했고 그들은 많이 문자하지 않았습니다. 그 편지는 거의 일주일 동안 저를 괴롭혔고 저는 아내가 불충실하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5개월 동안 일했고 유일하게 눈에 띄는 변화는 우리 사이의 친밀감이 줄어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지난 2달 동안 성관계를 거부했지만 그녀가 기분이 아니라고 해서 그녀를 불륜으로 비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일이 더 스트레스가 많아졌다거나 피곤하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비록 제가 2주 동안 증거를 찾았지만 저는 단서 없이 돌아왔지만 항상 어떤 단서든 경계했습니다. 저는 종종 그 편지의 발신인에 대해 궁금해했고 그것이 장난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은 거의 아내에게 그것을 장난처럼 말할 뻔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이상한 장을 닫고 우리 사이의 친밀감이 이전만큼 자주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아내는 그녀의 직업에 대해 이야기했고 동료 여성들이 그녀가 상사로부터 받는 관심에 대해 질투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그녀를 질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분기별 평가를 받았고 여기서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3번이나 이달의 우수 직원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녀는 이 인정에 대해 정말 기뻐했고 처음에는 그녀가 이전에 실제 직업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도 그녀를 위해 기뻤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편지가 계속해서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편지의 문구가 제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동료 중 한 명이 질투심에 저에게 그 편지를 보냈을지도 모른다고 궁금해했고 더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는 평범한 일인데 왜 그들이 그녀의 인정을 질투했을까요? 여성들이 서로를 질투하는 것은 좀 과장되게 들렸습니다. 저는 다시 의심하기 시작했고 아내를 감시하기 위해 사설 탐정을 고용하는 것을 고려했지만 제가 틀렸을 경우를 대비하여 돈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마음을 바꿨습니다. 결국 저는 확실한 증거도
의심할 만한 정당한 이유도 없었습니다. 의심스러운 메시지도 없었고 단지 그 신비로운 편지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성관계에 대한 흥미를 잃었고 대신 직업에 대한 열정이 생겼습니다. 모든 것이 꽤 평범하게 들렸죠. 그래서 저는 GPS 추적 장치를 사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내의 차에 설치하고 그녀가 갈 수 있는 낯선 장소를 감시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GPS 추적 장치를 구입했습니다. 제가 구입한 GPS 추적 장치는 운전대 아래의 OBD 타유 포트에 쉽게 꽂히는 유형이었습니다. 그것이 꽤 눈에 띄기 때문에 약간 걱정되었지만 아내는 기술에 능숙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가 우연히 그것을 발견하더라도 쉽게 변명을 지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제가 정기적으로 차를 수리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냥 퓨즈나 그런 것과 관련이 있다고 말하면 그녀는 저를 믿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떤 비밀 활동에도 이 GPS 추적 장치 유형을 정말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곧 하게 될 여행처럼요. 금요일이었고 저는 GPS가 어떻게 길을 안내할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저는 그녀의 차가 낯선 위치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직장도, 식료품점도, 우리 아이들의 학교도 아니었고, 우리가 거의 가지 않는 도시의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소를 구글에서 검색하기로 결정했고, 그것이 호텔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즉시 상사에게 직장을 떠날 허락을 구하고 GPS에 표시된 위치로 향했습니다. 제 직장에서 약 56km 떨어져 있었고, 약 40km를 갔을 때, 저는 짧은 거리를 운전했습니다. 목적지까지 16km밖에 남지 않았을 때, 저는 GPS 신호가 그 위치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저는 휴대폰의 앱으로 신호를 추적하며 속도를 냈지만 여전히 GPS 신호가 그녀의 직장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차는 그 위치에 약 3시간 동안 있었고 저는 그녀를 놓쳤습니다. 저는 매우 실망했고 차에서 내려 그녀의 차가 베스트 웨스턴 호텔이나 근처 식당에 주차되어 있는지 찾아보려고 그 지역을 둘러보았습니다. 또 다른 생각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마 그녀는 외식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식당과 호텔이 서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동료들과 함께 갔지만 직장과 그 장소 사이에 다른 많은 선택지가 있었는데도 단지 식당에서 식사하기 위해 그렇게 멀리 가는 것은 이상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그날 단지 식사하기 위해 43km를 운전할 만큼 골든 코랄의 열렬한 팬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수많은 질문과 답이 없는 채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제가 집에 돌아왔을 때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렸지만 저는 거짓말을 하고 힘든 하루를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와 마주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설득력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설 탐정을 고용할 때가 되었다고 결정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휴대폰을 확인하고 아내를 감시하고 그녀가 바람 피우는 것을 잡기 위해 일을 빠질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토요일에 저는 시간당 $25를 청구하는 사설 탐정과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면허가 있는 탐정은 아니었고 단지 제가 크레이그리스트에서 찾은 좋은 카메라 폰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점심시간 동안 아내를 감시하도록 돈을 지불하기로 동의했습니다. 그의 서비스는 그가 점심시간 동안만 일했기 때문에 그다지 비싸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사설 탐정은 또한 자신의 휴대폰에 GPS 추적 앱을 설치하여 제가 보는 것을 그도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베스트 웨스턴 호텔과 골든 코랄에 관련된 사건에 대해 알렸고 그에게 위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특별한 사건 없이 지나갔고 모든 것이 평범했습니다. 그러다 금요일에 사설 탐정은 저에게 몇 가지 움직임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아내가 베스트 웨스턴 호텔 위치 쪽으로 운전하고 있고 그가 그녀를 뒤쫓고 있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는 그가 아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보고를 확인하기 위해 앱을 열었습니다. 그는 앞서 가서 아내가 도착하기 전에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아내가 도착했을 때 그녀는 혼자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사설 탐정은 그녀가 호텔에 들어갈 때 사진을 찍었고
안으로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그는 또한 제가 그를 묘사했기 때문에 아내의 상사에 대해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가 차에 앉았을 때 그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았습니다. 사설 탐정은 호텔 로비에 앉아 아내가 엘리베이터로 들어갈 때 몰래 촬영했습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타는 방법을 찾았는데, 이는 아내가 그를 여러 번 본다면 그의 정체를 드러낼 수 있었기 때문에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저를 알아보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돈값을 하는군요. 사설 탐정은 그녀가 3층에서 엘리베이터를 내리는 것을 알아차리고 모든 것을 녹화했습니다. 그는 3층에서 그녀를 따라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지 않고 로비로 돌아가 약 3시간 후에 기다렸습니다. 그는 그녀의 상사가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프런트로 가서 호텔에서 체크아웃하고 자신의 차로 향했습니다. 그는 전체 과정을 녹화했습니다. 10분 후 아내는 엘리베이터에서 나와 자신의 차로 곧장 걸어갔고, 사설 탐정은 이 녹음도 보관했습니다. 제 의심은 확인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대머리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녀와 마주할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설 탐정은 모든 녹음과 사진을 제 드롭박스로 보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비디오로 편집하고 그녀가 돌아오기 전에 일찍 집에 갔고, 노트북과 이전의 게시물에서 언급했던 봉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때 제 감정에 대해 묻는다면 저는 이 상황에 대해 정신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녀가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그녀를 부엌으로 불렀습니다. 제 노트북은 조리대 위에 놓여 있었고 저는 녹음을 30분짜리 비디오로 편집했습니다. 그녀가 호텔에 도착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나오고 그녀의 상사가 직후에 나오고 그러다 그녀가 나오는 장면을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비디오를 보여주었고 이분도 채 안 되어 그녀는 내용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후회하는 표정으로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반복했습니다. 미안해요. 저는 침묵을 지키며 화면을 가리키며 그녀에게 계속하라고 재촉했습니다. 그녀가 설명을 하려고 돌아섰고 심지어 비디오를 멈추라고 하려고 했을 때 제 분노가 솟구쳤습니다. 저는 뒤에서 그녀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노트북을 향해 얼굴을 돌리게 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가리키며 거칠게 말했습니다. 계속 봐. 네가 뭘 했는지 알잖아. 그녀는 조용히 울면서 계속 보았습니다. 저는 비디오 내내 그녀의 머리카락을 꽉 쥐고 있었고 그녀는 계속해서 흐느끼고 떨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저를 매우 두려워한다는 것을 그녀의 눈에서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폭력적인 사람이 아니며 이전에 그녀나 다른 어떤 여자에게도 그런 식으로 손을 댄 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예외였습니다. 비디오를 다 본 후 저는 그녀를 세게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고 그녀는 방 전체를 날아갔습니다. 저는 그녀를 해치고 싶었고 그녀에게 소리를 지르며 일한 지 5개월 만에 상사와 잠자리를 가진 것과 다른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잠자리를 가졌는지 비난했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그것이 그녀가 바람을 피운 유일한 때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그것이 꽤 오랫동안 계속되었고 그녀는 2개월이 되었다고 고백했다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관심이 없었고 성관계는 그녀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으며 왜 그랬는지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소리쳤고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폭력을 사용하겠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고백했고 그에게 실제로 끌리지 않았지만 다른 여자들이 그에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도 그를 원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거의 경쟁과 같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주로 여성이 있는 회사에서 그가 남성 상사라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직장에서 그는 다른 여성들과도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때 아름다웠던 제 아내가 어떻게 이 골룸 같은 남자와 관계를 맺을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여성들이 관심이 있거나 이미 그와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녀는 이 남자와 관계를 맺고 남편과의 친밀감을 거부하면서 자신이 결혼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 걸까요? 그녀는 감정보다는 경쟁심 때문에 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매우 상심했고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아내의 완벽했던 이미지가 더러워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욕설을 퍼붓고 그녀를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는 것을 견딜 수 없어서 그녀를 집에서 쫓아냈고 그녀는 친구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날 밤은 제가 아이들을 먹이고 재워야 했기 때문에 매우 스트레스가 많았고 집안의 물건들이 어디에 있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닭처럼 머리를 자르고 돌아다녔고 5살짜리 아들이 울고 있었기 때문에 아내에게 전화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내는 항상 전업주부였고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보다 아이들의 삶에 더 많이 참여했습니다. 저는 가장이었고 그녀는 주부였습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까지 훌륭한 팀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여성들과 경쟁하려고 노력하다가 모든 것을 망쳤습니다. 그녀가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녀는 매우 미성숙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골룸이라는 남자 밑에서 일하는 여성 직원들은 모두 자발적으로 그에게 추파를 던졌고 결혼한 여성들도 그랬습니다. 그것은 성숙한 여성들, 결혼한 여성들 사이의 경쟁이었고 이것이 저를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성숙한 여성들이 여대생처럼 행동하다니 저는 그 여성들 중 한 명이 저에게 그 편지를 보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했습니다. 왜 성숙한 여성들이 못생긴 난쟁이 같은 남자와 얽히기 위해 서로 경쟁했을까요? 이 남자는 저를 역겹게 했습니다. 그는 여성 직원들을 이용하고 그들의 직장을 부끄러운 혼란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혼하고 싶었고 그녀가 이 배신의 결과를 겪기를 원했지만 저는 가족을 유지하기 위해 그녀에게 의존했기 때문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것은 확실했습니다. 제 불충실한 아내는 어제부터 다시 돌아올 허락을 구하기 위해 저에게 문자하고 전화했습니다. 저는 집에 있었고 어젯밤에 잠을 잘못 잤고 오늘 아침에 출근해야 했습니다. 아내는 약을 포함하여 아이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어디에 보관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제 7살짜리 딸은 알레르기와 까다로운 식성 때문에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했는데 아내는 그것을 매우 잘했습니다. 제 5살짜리 딸도 꽤 돌보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일찍 돌아와 그들을 데리러 왔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나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꽤 피곤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문자에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집에 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그날 밤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녀가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아마도 언니와 함께 온 것에 놀랐습니다. 그녀의 언니는 우리에게서 145km 떨어져 살았습니다. 아내는 그녀의 불륜에 대해 언니에게 털어놓고 그녀의 도움을 구했을 것입니다. 제 처형은 일찍 결혼했고 현재 이혼했으며 아내와 매우 닮았습니다. 그들은 쌍둥이로 착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저보다 2살 많았고 우리는 항상 잘 지냈습니다. 그녀는 더 지적이었고 저를 더 존중했습니다. 아내에 비해 저와 처형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아내는 가족 중에서 응석바지였고 그녀의 언니는 종종 그녀가 일으킨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제가 아내와 화해하거나 잘 지낼 기분은 아니었지만 좋은 친구를 만나서 기뻤습니다. 비록 제 처형이 항상 여동생 편을 들 것이라고 생각했지만요. 가족에는 매우 강했고 그녀가 자신의 경험 때문에 제가 겪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제 고집 센 아내를 위해 중재하러 온 것에 감사했습니다. 제 남편의 불륜은 이혼으로 이어졌습니다. 제 처형은 저를 옆으로 끌고 가서 그녀가 제 고집 센 아내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들의 이익을 위해 거기에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아내가 약간 미성숙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제가 아내를 집에 다시 오도록 허락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집에서 별거를 시도하고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대화 후에 저는 제 처형이 저를 충분히 진정시켜
제 고집 센 아내를 받아들이게 할 만큼 말을 잘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힐끗 보았습니다. 그녀는 며칠 동안 울었던 것처럼 얼굴이 붉고 눈꺼풀이 부어오른 채 방구석에 앉아 있었고 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제 배신의 영향을 이해했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약간의 위안을 주었습니다. 제 아이들이 방에서 나와 그녀를 맞이했을 때 긴장된 분위기가 풀리고 제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정말로 그녀가 저를 배신하지 않고 충실하게 남았으면 하고 바랐습니다. 그녀가 제 아이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는 것은 그녀가 훌륭한 어머니였기 때문에 제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아내는 3개의 침실이 있는 아파트에 살았고, 그래서 제 바람피운 아내와 그녀의 여동생은 거실에서 함께 잤고, 아이들은 3번째 방에서 잤습니다. 아이들을 재운 후 아내는 침실에서 나와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고, 저는 아내의 여동생과 함께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았습니다. 아내의 여동생이 저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을 때 저는 그녀의 의도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주의를 아내의 불륜에서 돌리거나 모든 것을 평범하게 보이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모든 것이 예전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항상 화를 내고 혼자서 아이들을 돌보고 고집 센 아내 없이 일을 처리하는 것에 지쳤습니다. 저는 주의를 돌릴 필요가 있었고 아내의 여동생은 꽤 수다스러웠습니다. 아내가 부엌에 있는 동안 아내의 여동생은 다음날 아침에 돌아갈 것이지만 필요하다면 더 오래 머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아내를 예전처럼 볼 수 없고 더 이상 그녀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아마도 이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내의 여동생은 이해했고 제 마음을 바꾸라고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저녁 식사를 마친 후 그녀는 눈을 마주치거나 한마디도 하지 않고 우리 둘 다를 위해 차려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처형은 떠났고 우리는 일상생활을 계속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 고집 센 아내와 이야기하지 않았고 그녀도 그날 출근할 준비를 하지 않는 것 같았지만 저는 그것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저는 제 선택사항을 알아보기 위해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했습니다. 변호사는 아내의 수입을 근거로 제가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연간 500만 원밖에 벌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터무니없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상사와 바람을 피웠습니다. 상사와의 불륜, 특히 심각한 관계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아마도 그녀가 대학 졸업 후 첫 직장이었기 때문에 새로 얻은 재정적 독립이 그녀의 행동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지만 그녀가 선을 넘었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저는 군 복무 기간 동안 수입이 더 낮았을 때 기본적으로 그것을 했기 때문에 양육비와 이혼 위자료를 제공하는 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돈이 아니라 원칙의 문제였습니다. 만약 그녀가 경력 초기에 첫 상사와 바람을 피울 수 있었다면 미래에 다른 권력 있는 사람과 같은 짓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D-Day 이후 처음으로 아내와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읽어주고 싶은 편지를 썼습니다. 그녀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싶다고 설명했습니다. 편지를 읽으면서 그녀가 말한 모든 것은 그녀가 매우 후회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골룸 주사위를 언급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피했고 단지 제 신뢰를 배신하고 미성숙하게 행동한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함께 있기를 원한다고 표현했고 우리 결혼을 회복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의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또한 놀라운 것을 언급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원한다면 다른 여성들과 잠자리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폭로는 아내가 항상 질투심이 많았기 때문에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진심을 의심했고 그녀가 이 제안을 저를 조종하고 만약 제가 따른다면 그녀의 죄책감을 덜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말을 가로막고 다른 여성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고
만약 그랬다면 애초에 그녀와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이것이 그녀를 울게 했지만 저는 그녀가 2개월 동안 저를 속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이고 계획된 행동이었습니다. 그녀는 호텔에 가서 그 역겨운 남자와 몰래 바람을 피울 계획이었고 많은 것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우리가 이혼할 것이며 이미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매력적인 외모에도 불구하고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거나 그녀를 가까이 두는 것을 견딜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녀는 제가 왜 그렇게 잔인하게 대하는지 계속 물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응석바지로 키웠고 우리가 사랑에 빠진 내내 그녀를 공주처럼 대했습니다. 저는 결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고 항상 그녀를 응석바지로 키웠고 그녀가 집안의 모든 규칙을 정하고 가족에 대한 통제권을 주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에 익숙해졌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잘 대해주었고 결코 그녀를 학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녀가 그녀를 지시하는 첫 번째 남자에게 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그녀가 바람을 피운 후에도 제가 여전히 같은 좋은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상사와의 일은 믿을 수 없었고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그곳에 있는 것을 견딜 수 없고 전 상사의 얼굴을 보는 것을 견딜 수 없어서 직장을 그만뒀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저와 함께 모든 것을 가졌지만 동료들과 어울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모든 것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성관계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모든 것이 확대되었는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그녀의 상사를 생각하는 것이 역겹기는 했지만 저는 여전히 골룸처럼 생긴 남자가 어떻게 제 아내와 같은 아름다운 여자를 유혹하고 그녀가 그녀의 서약을 잊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떨쳐버릴 수 없었고 계속해서 다그치며 그녀가 왜 그에게 빠졌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제 질문에 대답하려고 애쓰면서 말을 더듬고 어색해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같은 질문과 씨름하고 있었고 어떻게 이 남자와 얽히게 되었는지, 왜 계속 그에게 돌아갔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심지어 즐겁지도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비꼬는 투로 그것이 확실히 그의 외모 때문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몇 가지 요소의 조합이었습니다. 그를 매력적으로 만든 요소는 그의 유창한 말솜씨였습니다. 그는 항상 적절한 대답을 가지고 있었고 마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권력 위치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모든 여자들이 그를 존경하고 그에게 깊은 인상을 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가 더 매력적으로 보였고 그녀가 제시한 이유가 미묘하고 잘 생각된 것처럼 보였지만 제가 생각한 모든 것은 제가 그 골룸의 파티를 망치는 것을 얼마나 즐길 것인가였습니다. 저는 제 고집 센 아내에게 제가 그를 폭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우리가 이혼 직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의향이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슬퍼하는 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그의 아내 앞에서 그 골룸을 폭로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이 남자를 이용하는 어리석음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폭로되어야 하고 제가 제 가족을 망친 것에 대해 그에게 복수할 때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내는 그가 사는 곳과 그의 아내의 이름을 밝혔습니다. 저는 그들이 문자 없이 어떻게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물었고 그녀는 그녀의 회사 이메일 메시징 앱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제 고집 센 아내에게 회사 메시징 앱에 로그인하고 메시지를 보여달라고 재촉했습니다. 그녀는 망설이며 그것이 저를 더 화나게 할 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그녀가 저에게 메시지를 보여주면 제가 그녀를 해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표현했습니다. 저는 계속 간청했지만 그녀는 제가 이혼을 진행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모든 절차가 끝나면 메시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며칠 후 우리가 별거했을 때 저는 골룸의 아내를 찾았습니다. 그나저나 골룸은 누구였을까요? 그는 51세였고 아내는 48세였습니다.
저는 그가 사는 곳을 찾기 위해 그의 배경을 조사했습니다. 그는 4명의 자녀를 두었고 막내는 12세였습니다. 저는 비디오 사본을 추가로 만들고 USB에 저장했습니다. 그러다 저는 그가 여전히 일하고 있고 아마 다른 직원과 바쁘게 지내고 있을 때 골룸의 집에 갔습니다. 저는 문을 두드렸고 그의 아내가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그때 집에 혼자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제 이야기를 하고 증거가 담긴 USB와 함께 저에게 보낸 익명의 편지를 건넸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비슷한 편지를 받았고 그것에 대해 남편과 마주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떤 잘못도 부인했고 직장의 여성들이 게으르고 그가 항상 그들에게 일을 제대로 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그를 싫어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이 여성들이 그의 삶을 망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아내를 설득했고 그녀는 그를 믿었습니다. 그녀는 결코 사설 탐정을 고용하거나 이상한 것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골룸의 아내는 제가 제공한 정보에 매우 감사했고 저는 그녀에게 제 정보를 남겼습니다. 저는 또한 연락처 정보를 남겼고 그녀는 제가 국가에 기여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고 우리는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결국 이혼했는지 아니면 별거했는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적어도 이제 그는 제가 그의 행동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제가 가진 모든 증거를 인사과에 제출했습니다. 저는 전화로 한 여성과 이야기했고 그녀는 저를 직접 만나자고 초대했습니다. 그 방문 중에 저는 증거가 담긴 또 다른 USB 드라이브와 불륜이 그녀가 사직한 이유라는 것을 인정하는 제 바람피운 아내의 진술서를 제공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현장을 떠나기 전에 그를 그의 자리에서 해고시키기에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인사과 사무실이 있는 본관 로비에서 나온 후 골룸을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18륜 트럭이 하역되는 선착장 구역으로 모퉁이를 돌았습니다. 그곳은 그다지 안전한 장소는 아니었고 잠겨있지 않은 보조문 중 하나가 제가 건물 안으로 몰래 들어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비록 제가 구조에 익숙하지는 않았지만 골룸의 이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 직원에게 물었고 그는 저를 그의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창고를 지나가면서 저는 지게차 운전자를 포함하여 그곳의 대부분의 근로자가 여성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이 회사는 주로 여성을 고용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비록 남성 근로자도 몇 명 있었지만 그 수는 매우 적었습니다. 제가 골룸의 사무실 쪽으로 향할 때 저는 그가 사무실 중 하나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에게서 약 15m 떨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그의 이름을 부르자 그는 저를 향해 돌아섰고 제가 누구인지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제가 배달을 위해 온 트럭 운전사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제가 더 가까이 다가가 거의 그와 마주했을 때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그를 즉시 기절시킨 오른쪽 훅을 날렸습니다. 그런 다음 저는 침착하게 창고를 나섰습니다. 출구에 도착했을 때 저는 뒤를 힐끗 보았고 그가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을 때 그를 둘러싼 작은 군중을 보았습니다. 저는 즉시 문을 열고 건물을 떠났습니다. 어제 퇴근 직후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문을 열었을 때 2명의 경찰관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 아내의 옛 직장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에 대해 저를 신문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들은 제가 골룸을 공격하는 데 관련이 있다고 의심했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부족했습니다. 그들이 질문하는 방식은 제가 용의자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지만 제가 보안 카메라에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모자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묘사가 그다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요약하자면 골룸은 저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기소를 원했습니다. 저는 경찰에게 책임이 없다고 알렸고 그들은 제가 알리바이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제가 아내와 함께 집에 있었다고 확인했고 그들은 아내와 이야기하기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동의하고 그녀를 부르고 그녀는 저를 위해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녀는 이전의 폭행에 대해 전혀 몰랐지만 재빨리 알아차리고 제 거짓 진술을 지지했습니다. 저는 경찰이 우리 대답에 만족했는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들은 우리 차 사진을 찍고 제 연락처 정보를 기록하고 추가 질문이 있으면 다시 연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고 제 아내와 바람을 피운 골룸이 저를 폭행으로 경찰에 신고할 배짱이 있었다는 것이 믿기 어려웠습니다. 다행히 소문은 빨리 퍼졌고 그가 관계를 맺었던 여성 중 한 명이 용기를 내어 그를 상대로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 새로운 용기는 그가 인사부에 의해 조사를 받고 있었고 제가 조사 과정의 일부로 직장에서 그와 마주했다는 사실에 영향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인사부는 대부분의 여성 직원들을 신문했고 그들은 진실을 밝혔습니다. 그가 많은 여성 직원들에게 성관계를 강요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처음에는 거절했고 동의한 사람들은 두려움이나 위협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비 와인스틴 사건과 유사하게 일부 여성들은 경력 발전을 위해 그와 기꺼이 관계를 맺었지만 그가 법적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들 모두가 자신을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과에 만족했습니다. 저는 그가 다음날 직장에서 해고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불충실했던 아내는 여전히 몇몇 동료와 연락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이야기가 정확한지 완전히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그의 아내에게 연락하여 안부를 물었고 그녀는 그들이 현재 별거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더 이상 그들과 함께 살지 않는다고 설명했고 많은 여성들이 그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는 것을 저에게 밝힌 것은 바로 그녀였습니다. 그의 아내의 말에 따르면 제가 제공한 증거로 그와 마주한 후 그는 고백했고 제 바람 피운 아내와만 성관계를 가졌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특히 많은 여성들이 그를 고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의 말을 믿기는 어려웠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아무런 위안도 주지 않았습니다. 사실 한 명뿐만 아니라 여러 여성이 관련되어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면 더 안도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녀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얻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과 그녀가 그런 행동에 쉽게 참여할 의향이 있었다면 애초에 그녀를 아내로 선택한 제 판단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출장 갔을 때의 그녀의 충실함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면서 저는 매우 우울하고 의기소침합니다. 저는 위안을 찾고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배신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한 많은 글을 읽었습니다. 저는 또한 형과 전화로 이야기했고 그는 심리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라고 제안했습니다. 현재 정신건강 상태 때문에 재향군인회 VA는 심리치료 세션을 포함한 많은 의료비를 부담하며 이는 저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망설이며 훈련받은 전문가일지라도 낯선 사람에게 제 문제에 대해 털어놓는 것에 대해 걱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인터넷상의 낯선 사람들에게 제 이야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익명의 사람들로부터 조언을 받고 다른 관점을 얻고 댓글과 피드백을 읽는 것은 치료적인 느낌을 줍니다. 저는 여전히 같은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제 바람 피운 아내와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이제 우리는 각방을 쓰고 있습니다. 그녀의 여동생도 더 자주 방문하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제 바람 피운 아내는 저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이혼 이후로 우리는 전혀 친밀하지 않았고 저는 더 이상 그녀와 가까워지고 싶은 욕구가 없습니다. 저는 이혼을 미루고 있고 시간을 낭비할수록 그녀가 다시 아내와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것에 더 편안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그녀와 매우 잘 지냈기 때문에 아내가 우리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여동생을 초대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처형은 자신의 의지로 우리 근처로 이사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이들은 거의 다 컸고 막내는 곧 대학에 갈 예정이었고 그녀는 우리 근처에 살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 근처에는 제 부모님을 포함하여 많은 친척이 있었고 그들은 우리 결혼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몰랐습니다. 그녀의 불충실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항상 그들 곁에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몇 주 후, 제 처형은 집 근처에서 새 직장을 찾았고 이사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여전히 같은 집에 살았지만 각방을 썼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제 룸메이트였고 저는 아내의 친밀한 제안을 항상 거절했습니다. 오랫동안 그 일 없이 지내는 것은 힘들었지만 군대 경험이 저에게 자제력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 처형은 더 자주 방문했고 그녀는 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여동생이나 아이들보다 처형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 고집 센 아내는 이것을 알아차렸고 그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처형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덜 자주 방문하기 시작했을 때 나중에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고집 센 아내는 종종 질투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녀의 반응은 저를 놀라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것이 최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처형에게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녀에 대한 오랜 끌림이 있었지만요. 저는 그녀의 여동생과의 결혼 때문에 그 감정에 따라 행동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와 화해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불충실한 아내와 화해하는 것과 이혼하는 것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점점 더 이혼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그녀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화해는 매우 어려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신뢰는 어떤 성공적인 관계에서도 기본적인 요소이고, 저는 제가 신뢰하지 않는 사람과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잘 수 없습니다. 그녀는 2달 동안 바람을 피웠고, 그동안 저와의 친밀감을 거부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용서할 수 없는 죄입니다. 아내는 여전히 화해의 기회가 있다고 믿고 있고, 저는 그녀가 저를 유혹하기 위해 매우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종종 집안에서 섹시한 레이스 잠옷을 입고 종종 속옷이나 브래지어를 입지 않습니다. 저는 그녀가 사랑폭탄을 시도하고 저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불행히도 그녀는 제 약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날 밤 부엌에서 친밀해졌습니다. 이것이 이야기의 전개입니다. 저는 냉장고에서 무언가를 꺼내고 있었고 아마도 맥주 한 캔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나갈 때 저는 그녀가 아이들의 학교 점심을 위해 과일을 준비하는 동안 조리대의 등을 기대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투명한 레이스 가운을 입고 있었고 속옷이나 브래지어를 입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항하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그녀가 이전에 그 옷을 입고 집안을 돌아다녔고 그녀가 저를 흥분시켰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조리대의 등을 기대고 있을 때 저는 뒤에서 다가가 그녀의 엉덩이에 손을 얹고 그녀를 제 쪽으로 끌어당긴 다음 부드럽게 그녀를 눕혔습니다. 저는 그녀의 레이스 가운을 들어올렸고 그때 모든 것이 확대되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우리가 가졌던 가장 열정적인 만남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익숙했던 느리고 낭만적인 사랑 만들기가 아니라 강렬하고 열정적이었습니다. 전적으로 제 억눌린 욕망에 의해 주도되었고, 저는 그녀가 더 빨리 오르가슴에 도달하고 그녀의 몸이 이전보다 더 격렬하게 반응하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것이 제 상상이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녀의 반응은 제가 10년 동안 함께 지내면서 본 어떤 것과도 달랐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항상 부드럽고 느린 사랑을 나누었고 공격적이거나 거칠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너무 크게 비명을 지르기 시작하고 아이들이 듣기 시작했기 때문에 멈췄습니다. 그들은 방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이들이 우리를 방해하는 단계에 있었고 그녀가 침실에서 계속하자고 제안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대신 저는 혼자서 마무리하기 위해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불행히도 어젯밤에 저는 제 불충실한 아내와 갑작스러운 성적 만남을 가졌고 그것은 제가 몰랐던 그녀에 대한 새로운 것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그녀가 약간 거칠고 강렬한 친밀감을 즐긴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실은 제가 만나기 전에 그녀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저는 여성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었고 우리 결혼 생활 내내 그녀에게 충실했습니다.
제가 불충실한 여자와 결혼한 것 같았습니다. 일상적인 부부 관계 중에 저는 그녀와 멀어진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이끌도록 했고 그녀의 욕구에 주의 깊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여성을 만족시키는 방법에 대한 많은 책을 읽었고 대부분은 그들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심지어 고인이 된 코미디언 버니 맥도 그것에 대한 코미디 스케치가 있었습니다. 저는 결혼 생활 내내 전통적인 방식의 성관계만 가졌던 것 같고 그것이 아마도 그녀가 정말로 원했던 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젯밤 저는 주도권을 잡고 제가 원하는 것을 했고 그녀의 취향을 무시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긍정적으로 반응했고 더 빨리 오르가슴에 도달했습니다. 저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아내에 대해 아직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입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의문을 품기 시작했고 그녀가 바람을 피운 것이 제 잘못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침대에서 더 단호하고 강했다면 그녀는 먼저 행동한 남자와 바람을 피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그것이 그녀가 갈망했던 것이고 그녀의 이상한 취향이었고 저는 지금까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가 읽었던 모든 결혼에 대한 조언이 부정확하거나 그녀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어젯밤 그녀의 몸은 제 지배적인 접근 방식에 반응하는 것 같았고 제 자기중심적인 태도는 제가 그녀와 연결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녀의 욕망은 더 강한 반응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통제당하는 것을 좋아했고 자신에게 명령을 내리는 사람을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항상 아내에게 예의 바르고 부드럽게 대하라고 배웠습니다. 아마도 제가 제 신부님과 같은 친밀함에 대한 책을 읽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녀의 불충실함이 그녀의 욕망의 일부 측면에 대한 제 무지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정말로 지도를 받고 싶었지만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제가 강하고 공격적인 전투 훈련을 받은 남자처럼 보였지만 제 불충실한 아내에게는 부드럽고 온화해졌고 그녀가 가족과 재정을 통제하도록 허락했습니다. 이제 저는 이 결혼에서 침실 안팎에서 권력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결점을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미래의 관계에서 이러한 실수를 반복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제 불충실한 아내와의 갑작스러운 친밀한 만남은 실수였지만 그것은 제 관계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주장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제 약함 때문에 제가 문제를 야기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제 고집센 아내는 통제당하는 느낌을 경험할 기회를 이용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그녀가 이것을 경험한 첫 번째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포럼의 일부 사람들은 제가 성병 검사를 받고 아이들의 친자 확인 검사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는데 그것은 합리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제 아이들은 저를 많이 닮아서 그들이 제 아이가 아니라고 믿기 어렵습니다. 이전에는 아내가 군대에 있을 때 바람을 피우지 않았다고 자신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많이 알지 못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 말은 만약 제가 그녀의 불륜에 대한 편지를 받지 못했다면 그녀는 아마 지금까지도 골룸과 관계를 맺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종종 그의 단호함이 그녀가 그에게 계속 끌리는 데 역할을 했는지 궁금했습니다. 어제 저는 성병 검사를 받았고 같은 날 결과를 받았고 불행히도 결과는 음성이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많은 사람들이 제안했듯이 친자 확인 검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이 목적을 위해 새 아이에게서 타액 샘플을 채취했고 모두 제 바람 피운 아내의 동의 없이 했습니다. 저는 친자 확인 검사 결과를 약 4주 후에 받을 것입니다. 저는 아이들이 제 생물학적 자녀라고 믿고 수태 시기가 제가 군 복무 기간 동안 집에 있었던 시기와 일치하기 때문에 DNA 검사 결과에 대해 그다지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혼한 군인들을 위한 주택에 살았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보고할 것이 많지 않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혼을 진행할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제 변호사는 별거 합의서를 작성했고
제가 그녀에게 위자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주부였을 때부터 재정적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현재의 합의와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는 여전히 이야기하지만 각방을 쓰고 있고 기본적으로 룸메이트처럼 살고 있습니다. 부엌 조리대에서의 갑작스러운 만남 이후로 어떤 친밀한 활동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돌아오도록 노력했지만 저는 그녀를 피했고 퇴근 후에 친구들과 늦게까지 어울렸고 때로는 집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어디 있는지 묻기 위해 제 휴대폰으로 전화했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감정적으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제가 더 이상 결혼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저는 몇 주 전에 이혼 절차를 시작했어야 했는데 변화를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설였습니다. 저는 또한 우리가 별거했을 때 공동 양육을 하면서 제 바쁜 일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 걱정했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70-30 공동 양육 합의로 기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들은 종종 제 바람피운 아내보다 저와 함께 있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아내가 규율을 잡는 역할을 하는 동안 저는 보통 선물을 사주고 관대했기 때문에 아내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가끔 아이들에게 산 선물을 숨겼지만 결국 그녀는 종종 발견했습니다. 저는 가족의 주된 부양자였고 그녀는 주부였고 이 배열은 저에게 적합했습니다. 경찰은 폭행 사건에 대해 저에게 아직 연락하지 않았고 모든 것이 그대로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골룸을 상대로 민사소송이 제기되었다고 들었지만 그가 기소되었는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가 감옥에 있었는지 아니면 제가 개입하기 전에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들 중 누구도 성희롱이나 유사한 범죄에 대해 인사부에 보고하는 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자신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골룸과 마주하고 그를 창피하게 한 제 행동이 그들이 그에게 맞서 싸울 용기를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저는 DNA 검사 결과를 받았고 그것들은 세 아이 모두 제 아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저는 이혼 절차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이 글의 앞부분에서 언급했듯이 저는 제 바람피운 아내에게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미리 알렸고 그녀는 울었지만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녀가 저에게 초래한 모든 부끄러움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저는 진심으로 그녀의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녀는 여전히 매우 매력적인 여성이기 때문에 곧 다른 사람을 찾을 것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 둘 모두에게 끝입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 대화에서 우리는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녀는 바쁘게 지내기 위해 시간제 교사 직업을 찾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우리는 제가 계속해서 양육비를 포함하여 월 3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은 그녀와 제 아이들 모두를 위한 것이 될 것입니다. 저는 법률 시스템을 피하는 것이 현명한 생각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들었지만 정부가 제 월급에 더 많이 개입하는 것을 꺼렸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양측 변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이혼 합의를 마무리했습니다. 그것은 원만한 이혼이었고 저는 그녀에게 원한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저를 이해했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후회했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졌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을 위해 그녀를 용서했지만 결코 그녀를 믿거나 화해를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도시의 좋은 지역에 멋진 2개의 침실이 있는 아파트를 찾았고 주변에 아름다운 여성들이 많이 있었고 아내가 제가 알던 유일한 여성이었기 때문에 데이트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데이트하는 법을 실제로 배운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여자에게 데이트 신청할 용기를 내는 것은 보기만큼 쉽지 않았지만 저는 여전히 매력적인 남자이고 여성들은 가끔 저를 알아차립니다. 저는 좋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제 처형은 제가 바람피운 아내와 더 이상 함께 살지 않게 된 이후로 제 아파트를 더 자주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저에게 감정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고
우리는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이것이 어디로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녀와 데이트할 의도가 없고 그녀도 그것을 이해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둘 다 함께 있는 것을 즐깁니다.